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내용은 보내주신 자료들에 담긴 8월 금융시장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데 자료들을 보면 그 이면에 잠재적인 조정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매일 뉴스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 소위 공포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에요. 11포인트대까지 내려왔으니까요. 11포인트 되면 정말 낮은 거 아닌가요?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보통은 20 근처나 그 이상일 때가 많은데 이렇게 10 초반까지 내려가는 건 좀 드문 경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VIX가 낮을 때 오히려 시장이 좀 안심하고 있을 때 조정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평온한 게 오히려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게다가 지금 시장 상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일부 종목만 오른다는 건가요? 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정말 소수의 대형 기업주들이 지수 상승을 거의 다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몇몇 기업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지수 착시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수만 보면 시장 전체가 아주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다른 종목들은 별로 힘을 못 받고 있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시장의 건강성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잘 됐다는 뜻이죠?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튼튼하다는 신호지만 이게 또 금리나 기대감에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거든요. 고용이 너무 좋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시장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고용이 이렇게 강하면 금리 인하 생각보다 늦어지겠는데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살짝 후퇴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패턴이 관찰됐다고? 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S&P 500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약세 포옹형, 영어로는 bearish engulfing 패턴이라는 게 나타났다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약세 포옹형. 이름부터가 좀 부정적이네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상승 추세 중에 나타나서 하락 반전을 예고할 수 있는 캔들 패턴 중 하나입니다. 이전 주의 상승폭을 다음 주 음봉이 완전히 감싸안는 형태인데요. 이게 힘의 균형이 매도 쪽으로 넘어갔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이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바로 작년 2024년 8월에도 이 패턴이 나타났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4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죠. 4주 연속 하락이요? 와, 그럼 이번에도 좀 조심해야 하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기술적 패턴이라는 게 항상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투자자들이 신경 쓸 만한 부분이죠. 특히 지금 시점이 8월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맞다. 8월. 자료에서도 8월이라는 시점을 강조하던데요. 왜 8월이 특별히 언급되는 건가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8월에 유독 시장 조정이 잦았던 달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요? 왜 그런 경향이 있죠? 자료에서 제시된 과거 사례만 봐도요. 1990년 8월에는 마이너스 9.4%, 1998년에는 무려 마이너스 14.6%나 하락했어요. 와, 14.6%면 엄청 큰데요. 그렇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 2010년에도 마이너스 4.7%, 2015년 마이너스 6.3%, 2022년에도 마이너스 4.2% 같이 의미 있는 하락이 8월에 있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름 휴가철이라 그런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 시즌 영향도 있어요.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트레이더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서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거래량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량이 적으면 평소 같으면 그냥 소화될 만한 작은 악재나 매도 물량에도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통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마무리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정보가 좀 부족한 정보 공백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작은 뉴스에도 방향성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단기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경향도 언급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8월 시장이 좀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서 블랙스완의 문턱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군요. 네, 예상치 못한 충격, 즉 블랙스원이 나타나기 쉬운 환경에 조성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매년 8월마다 폭락하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불확실하고 어쩌면 조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자료들이 특별히 주목하는 기업이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인데요. 네, 그렇죠. 아주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기, EVTOL 분야를 개척하는 회사잖아요. 이게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관심이 뜨거운데 조비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역시 미 연방항공청 FAA로부터 파트 135 항공운송 사업자 인증을 이미 받았다는 점이죠. 파트 135 인증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건 실제로 승객이나 화물을 싣고 상업적인 운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항공사로서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거죠. 이게 다른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단순히 비행기를 만드는 걸 넘어서 운항 자격까지 확보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지금은 실제 기체에 대한 형식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것도 중요해요. 단순히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아니라 수많은 실제 비행 테스트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아주 결정적입니다. 실제 비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군요. 또 방산업체랑 협력한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네, L3 해리스라는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와 손잡고 군용 EVTO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커요. 군용 시장 진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그렇죠. 군용 시장은 아무래도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 시장보다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군의 엄격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는다는 의미도 되고요. 이게 나중에 민간 시장에서의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군에서도 쓸 만큼 안전하고 성능이 좋다는 일종의 보증 수표가 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글로벌 확장 전략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자료 보니까 곧 일본에서도 뭔가 있다고요? 네, 바로 다음 달 9월에 일본 오사카에서 실증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겠죠. 오사카는 2025년 엑스포를 앞두고 UAM 도입에 아주 적극적이거든요. 아, 엑스포랑 연계해서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거군요. 다른 지역은 없나요? 중동 쪽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두바이, 아부다비와도 시범운행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싱가포르와도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니 정말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을 타겟으로 사업을 넓히려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정말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그런데 마침 8월 초에 실제역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근데 현재 조비 같은 성장 초기 단계의 기술 기업은 당장의 매출액이나 이익 같은 재무적 숫자보다는 다른 지표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지표라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테스트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는지 그 횟수 같은 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FAA 기체 인증 절차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그 진행 상황. 또 새롭게 발표되는 파트너십이나 수주 계약 같은 것들. 이런 비재무적인 성과들이 오히려 주가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장의 돈을 버는 것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직은 상용 운항으로 본격적인 매출을 내는 단계는 아니니까요. 투자사들도 그 부분을 더 주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조비가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좋은 소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8월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좀 불안정하거나 신중한 쪽으로 흐른다면 조비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거시 경제 환경과의 관계죠. 아무리 개별 기업의 호재가 강력해도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 그 빛을 제대로 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걸 매크로 역풍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매크로 역풍이요? 네, 실제로 자료에서도 그런 사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최근에 조비가 꽤 긍정적인 기술 관련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아,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 전체 분위기 때문에 힘을 못 썼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만큼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호재에 환호하기보다는 혹시 모를 조정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비의 개별적인 모멘텀과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조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회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안 받쳐주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또 반전의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바로 9월에 있을 FOMC 회의입니다. 아, 연준의 금리 결정회의 말씀이시죠? 9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던데요. 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트레이더들이 9월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확률이 무려 87.2%에 달한다고 해요. 87.2%요. 굉장히 높은데요.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네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는 걸까요? 몇 가지 근거가 제시되는데요. 우선 최근 발표되는 일부 경제 지표들에서 경기 둔화의 신호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같은 불확실성 요인, 이게 또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 또 아까 언급했던 고용시장도 마냥 뜨겁지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 즉 고용지표가 앞으로 약화될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9월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조비 같은 기업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주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비처럼 아직 큰 이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기술주, 소위 성장주들에게는 금리 인하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비용, 즉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죠. 그러면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을 때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할인율이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미래 가치를 현재로 당겨올 때 금리가 낮으면 더 유리하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조비 같은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상승 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시장의 높은 기대와 달리 9월에 금리가 동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요. 금리가 동결된다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다시 한번 위축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조비만의 독자적인 스토리가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독자적인 스토리요? 네, 바로 9월에 예정된 오사카 실증 비행입니다. 만약 금리가 동결되어서 시장 전체는 좀 가라앉는 분위기라더라도 조비가 오사카에서 성공적인 비행 시연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시장 분위기와는 별개로 기업 자체의 기술력과 사업 진행 능력을 증명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투자자들에게 거시경제는 좀 불안해도 이 회사는 계획대로 잘 해나가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시장 전체 흐름과는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성공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지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9월은 거시적인 금리 방향성과 조비라는 개별 기업의 기술적 모멘텀이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겠군요. 정합합니다. 9월 FOMC의 금리 결정이라는 큰 파도와 오사카 비행 성공 여부라는 조비 자체의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 결과에 따라 조비의 단기적인 방향성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대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S&P 500,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겉보기에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낮은 VIX 지수, 소수 기술주 중심의 상승 편중 현상,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의 경고 신호 등 잠재적인 불안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있고요. 특히 8월이라는 시기 자체가 역사적으로 조정이 잦았던 달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블랙스완의 문턱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죠. 네, 이런 다소 불확실한 거시 환경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한 기업이 바로 EVTO의 분야의 선두주자 조비 에비에이션이었습니다. 조비는 FAA로부터 중요한 운항 인증을 받았고
실제 비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체 인증을 진행 중이며 군용시장 진출과 함께 일본, 중동 등 글로벌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렇죠. 기술 혁신, 글로벌 시장 개척 잠재력, 그리고 향후 정책적 지원 가능성까지 여러 기대를 모으는 흥미로운 사례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위축되면 그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즉 거시 경제 변수와의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9월 FOMC 회의와 조비의 오사카 실증 비행이라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고 또 금리 방향과 별개로 조비 자체의 기술적 성과가 시장의 평가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비의 잠재력이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발현될지는 결국 이러한 거시 경제적 변수와 기업 내부적인 이벤트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 지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이 고요함이 어쩌면 다가올 큰 변화의 전조일까요? 아니면 탄탄한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상승을 준비하는 숨고르기일까요?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과 같은 혁신 기술 기업들이 보여주는 개별적인 약진이 과연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서 독자적인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과 조비의 행보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